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터 권혁철입니다. 오늘 린드먼 아시아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린드먼 아시아는 벤처 캐피탈이죠.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 지금 AI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보통적으로 지금 10개 정도, 10개 기업에 투자를 한 상황인데 대부분 다 AI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린드먼 아시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런데 린드먼 아시아 결국엔 이 계단식 하락으로 주가가 제자리로 온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측면이나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린드먼 아시아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린드먼 아시아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거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에게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에 인수합병 그리고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그냥 펀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와 마찬가지로 그냥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린드먼 아시아가 전부 자금을 모아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실 이 스타트업들이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린드먼 아시아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느 기업에 시리즈 A에 투자를 했다라는 용어, 시리즈 B에 투자했다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리즈 A, 시리즈 B 이런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시리즈 A의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 시리즈 A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의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요. 시리즈 C부터는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을 가속하게 한 단계로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시리즈 D, 시리즈 E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A, B, C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은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매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 결국에는 어디 기업에 투자했고 어디를 엑시트할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저희 데이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돋보기만 클릭을 하시면은 린드먼 아시아라고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한 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상이냐라고 해본다면 린드먼 아시아가 여태 투자를 했었던 기업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결국엔 린드먼 아시아의 주가가 오르려면은 투자사의 이슈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들을 한 번쯤 보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린드먼 아시아의 주가가 상당히 좋지 못하는 흐름을 좀 가져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차트 보면서 좀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린드먼 아시아 차트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때 6월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좀 계단식 하락을 해주면서 하락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와 비슷하게 하락 추세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다시금 상승을 줄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했지만 결국엔 이 부분을 결국엔 이 지지라인이 이탈을 하고 하락을 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지지라인 같은 경우 어느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해본다면 여기 481선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난 듯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에도 보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지지라인의 이탈 시에는 결국엔 이평선도 없고 아무런 지지라인이 없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 시도 마찬가지로 사실 매물대를 보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좀 매물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에 부딪혀서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759주 매수한 것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578주 매도, 기간은 181주, 특히 금투에서 181주가 매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흐름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이 4,100주 매도가 되었고 외국인이 4,100주, 반대로 4,100주 매수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개인이 96,000주가 매수가 된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96,000주 매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린드먼 아시아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죠. 좀 더 수급적인 측면 자세하게 보자라고 한다면 삼성 창구에서 한 달 기준으로 42,000주 정도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키움증권 창구에서 30,000주 정도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건스탠리 창구에서는 오늘 매도 357주 매도가 되었는데 17,000주, 17,900주 정도 매수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우투자증권 17,000주, NH투자증권 창구 99,700주, KB 창구 지금 7,600주가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삼성창구와 키움증권 창구 이렇게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니까 만약에 여기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창구에서 받아주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 키움증권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이 모건스탠리에서 받아준다고 한다면 결국엔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창구나 이 키움증권 창구에서의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어느 창구에서 받아주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